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독서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상 편집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결국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 버렸죠. 어떻게 보면 다른 일에 밀려 독서 루틴 영상은 놓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전 노느라 못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넌 열심히 했고 그건 너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 하루도 분명 루틴 속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기다려주신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루를 건너뛰었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내일은 제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지금도 솔직히 마음이 조금 울컥하네요. 기쁘고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벅차서 눈물이 나려는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된다는 게 참 감사하면서도 묵직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성실히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가족을 지키며 또 저 자신을 정비하며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루틴은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저를 다잡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날 준비할 게 많아 빠르게 독서를 하고 간단한 편집으로 마무리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80페이지입니다. 어제 책을 읽고 업로드를 못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를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가 아닌 왜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는 상대방의 저항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표출이고 왜는 상대방의 저항에 대해 배려의 관점에서 호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는 대화 내용 그 자체보다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해보려는 이타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대방의 변덕 혹은 부정과 저항에 대해 왜를 말하면서 덤비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대화 속에 관심을 두세요.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저항하는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쉼의 상황으로 서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건네십시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우리지만 일단은 여유 있는 동의로 답을 시작해보세요. 마음의 말들처럼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이신가 봅니다. 혹시 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비내어 계약이 성사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정리하여 이번 주에 찾아뵙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느라 힘드시겠어요? 혹시 예외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을까요? 말씀해주신 제가 내용을 보완하여 더 나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실패의 신호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벽처럼 놓여있는 성공의 사전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저항은 최종 승리를 위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상대방을 보려 애쓰십시오. 편견에 갇혀 무작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저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보통은 자신의 말에만 관심을 두고 상대의 생각에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결국 대화에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수준 낮은 눈은 먼저 탓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잠시 쉼의 상태로 전환한 후에 왜가 아닌 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관찰하고 나서 비로소의 말을 건넨다면 우리의 관계는 한결 여유롭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뭔가 삐걱거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는 성급함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이 우리의 관계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느라 이렇게 간단하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는 성급함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우리의 관계를 좁힐 수 있다. 어려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몰입도가 없을 때 읽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이 어조, 말투로 인해서 같은 말이지만 다르잖아요. 느끼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더 이쁘게 얘기하는 건, 어려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말이 다르니까 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고를 요청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카레이싱 선수이자 감독으로 살아온 어떤 분께서 승부는 직선주로가 아닌 곡선주로에서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들의 성능이 비슷하므로 직선주로에선 추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차를 따라오려면 곡선주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말이 꼬이는데요. 직선주로에서는 실력이 아닌 엔진 싸움일 뿐이기에 1등을 따라잡으려 하는 2등에게는 코너를 앞두고 1등이 브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이 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속도를 낼 줄 알아도 결국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서 후진을 여유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말에 적극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승부는 직선주로가 아닌 곡선주로에서 난다.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말하기를 돌려봅니다. 1980년대 중국은 도광양회라는 대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향해 무엇인가를 내뱉고 그것을 힘 혹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려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듯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충고입니다. 충고는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진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충고 대부분을 결함, 잘못, 그리고 타이름에 더 집중합니다. 이는 결국 누군가에게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타이르고 지적하며 결함을 파헤치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쾌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또 느끼는 거는, 또 그냥 술술 읽으면 안 되는데,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하고 불쾌한 립 서비스에 불쾌하게 되는 것이죠. 하는 것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말하는 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나의 말을 표현할 건지가 중요한데,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하고 불쾌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충고라는 말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나 고민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이 우월하고 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 건네는, 심하게 말하면 트래시 토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싶다면 충고를 아끼지 마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러니 이제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누군가에게 한 발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충고라니, 그렇다면 충고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충고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넘치니 이와 반대의 포지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충고하려는 자,
아닌 충고를 요청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겸손하게 묻는 일종의 자기 낮춤의 기술, 이것이야말로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강력한 대화 무기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다시 말해 상대의 충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성장을 도와주십시오. 무엇에 좀 더 힘써야 할까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툰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라도 더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까요? 최근담에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항상 간직하면 이것이 덕을 높이고 행동을 닦는 숫돌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귀가 거슬리는 말이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라는 대목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항상 들어줄 줄 알고, 나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듣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요청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춘다면 자신의 대화 수준을 높이는 건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도 한층 더 가깝게 만드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있는 그대로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것 강한 신호다. 있는 그대로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강한 신호다. 제가 말을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저도 제가 짜증나고 제가 참 웃겨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강한 신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엄청나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강한 신호입니다. 라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 강한 신호다. 랑 전혀 다른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진짜 전달력 있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과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기에 생각도 다릅니다. 다르게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점이 생기는 것이죠. 다르니까 틀리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르기에 내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기에 내가 발전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고 배울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너에게는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꼭 성장할 거야.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만들기 위해 더 밝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함께 같이 걸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80페이지입니다. 어제 책을 읽고 업로드를 못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를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가 아닌 왜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는 상대방의 저항,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표출이고 왜는 상대방의 저항에 대해 배려의 관점에서 호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는 대화 내용 그 자체보다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해보려는 이타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대방의 변덕 혹은 부정과
저항에 대해 왜를 말하면서 덤비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대화 속에 관심을 두세요.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저항하는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쉼의 상황으로 서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건네십시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우리지만 일단은 여유 있는 동의로 답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의 말들처럼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이신가 봅니다. 혹시 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비내어 계약이 성사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정리하여 이번 주에 찾아뵙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느라 힘드시겠어요? 혹시 예외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을까요? 말씀해 주신 제가 내용을 보완하여 더 나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실패의 신호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벽처럼 놓여있는 성공의 사전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저항은 최종 승리를 위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상대방을 보려 애쓰십시오. 편견에 갇혀 무작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저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보통은 자신의 말에만 관심을 두고 상대의 생각에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결국 대화에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수준 낮은 눈은 먼저 탓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잠시 쉼의 상태로 전환한 후에 왜가 아닌 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관찰하고 나서 비로소의 말을 건넨다면 우리의 관계는 한결 여유롭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뭔가 삐걱거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는 성급함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이 우리의 관계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느라 이렇게 간단하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는 성급함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우리의 관계를 좁힐 수 있다. 어려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몰입도가 없을 때 읽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이 어조, 말투로 인해서 같은 말이지만 다르잖아요. 느끼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더 이쁘게 얘기하는 건 어려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말이 다르니까 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고를 요청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카레이싱 선수이자 감독으로 살아온 어떤 분께서 승부는 직선주로가 아닌 곡선주로에서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들의 성능이 비슷하므로 직선주로에선 추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차를 따라오려면 곡선주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말이 꼬이는데요. 직선주로에서는 실력이 아닌 엔진 싸움일 뿐이기에 1등을 따라잡으려 하는 2등에게는 코너를 앞두고 1등이 브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이 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속도를 낼 줄 알아도 결국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서 후진을 여유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말에 적극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승부는 직선주로가 아닌 곡선주로에서 난다.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말하기를 돌려봅니다. 1980년대 중국은 도광양회라는 대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향해 무엇인가를 내뱉고 그것을 힘 혹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려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듯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충고입니다. 충고는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진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충고 대부분을 결함, 잘못, 그리고 타이름에 더 집중합니다. 이는 결국 누군가에게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타이르고 지적하며 결함을 파헤치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쾌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또 느끼는 거는 또 그냥 술술 읽으면 안 되는데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하고 불쾌한 립 서비스에 불쾌하게 되는 것이죠. 하는 것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말하는 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나의 말을 표현할 건지가 중요한데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하고 불쾌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충고라는 말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나 고민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이 우월하고 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 건네는 심하게 말하면 트래시 토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싶다면 충고를 아끼지 마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러니 이제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누군가에게 한 발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충고라니 그렇다면 충고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충고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넘치니 이와 반대의 포지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충고하려는 자가 아닌 충고를 요청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겸손하게 묻는 일종의 자기 낮춤의 기술. 이것이야말로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강력한 대화 무기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다시 말해 상대의 충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성장을 도와주십시오. 무엇에 좀 더 힘써야 할까요?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서툰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라도 더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까요? 책은담에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항상 간직하면 이것이 덕을 높이고 행동을 닦는 숫돌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귀가 거슬리는 말이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라는 대목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항상 들어줄 줄 알고 나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듣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요청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춘다면 자신의 대화 수준을 높이는 건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도 한층 더 가깝게 만드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있는 그대로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강한 신호다. 있는 그대로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강한 신호다. 제가 말을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저도 제가 짜증나고 제가 참 웃겨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강한 신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엄청나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하트라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강한 신호입니다. 라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 강한 신호다. 랑 전혀 다른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진짜 전달력 있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과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기의 생각도 다릅니다. 다르게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점이 생기는 것이죠. 다르니까 틀리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르기에 내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기에 내가 발전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고 배울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너에게는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꼭 성장할 거야.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만들기 위해 더 밝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함께 같이 걸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